자, 대부분 27일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정이 조금 일찍 보더라고. 22일날 보더라고. 그 전주 수요일날. 약간, 그래서, 너네 왜 이렇게 일찍 보냐? 그랬더니, 뭐, 주말 끼고 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대부분 27일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 5월 5일 전에는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린이는 아니지만, 다 어린이날을 안 끼고 시험을 끝내려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대충 몇 주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주 정도 남았어요. 대충 보니까. 7주 뒤에 여러분들 뭘 보고 있다? 중간고사를 보고 있겠죠? 그리고 3월 26일 날이 아마 모의고사 보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뭐 잠깐 모의고사를 조금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중학교 거, 작년 거 주면서 뭐 같이 이제 숙제로 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정리 좀 해주면서 중학교 것들 약간 좀 기억할 수 있게. 대부분 중학교 거 위주로 나옵니다. 중3 모의고사는 솔직히.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모의고사는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네, 감사해요. 태민이가 하지 않았구나. 태민이가 좀 늦어요. 아.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뭐 대비를 뭐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잘 보면 기분이 좋겠죠? 뭐 굳이 못 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당연히 잘 보시고 당연히 이제 대학 입학 시험에 안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간고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곧바로 들어가요. 대학교 들어갈 때 모의고사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모의고사를 뭐 대충 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 문을 왜 열고 가시죠? 왜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그 급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거 나중에. 지금 7시에 내가 가야되니까. 아니, 그냥 놓고 가. 가만지 뭐.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할 부분은 유형 9번부터인데 뭐 숙제하다가 뭐 질문할 게 좀 있었다면 최대한 질문을 좀 이따 받아줄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가 오면 우리가 9시 반에 끝나지만 아마 9시 반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월수금 반은 보통 선생님 뒤 시간이 좀 프리하게 있으니까 좀 늦게까지 남겨가지고 공부를 좀 시키고 시험 때는 그리고 아마 단원이 끝나면 계속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가 조금 잘 안 나오면 토요일에 나와라. 이제 테스트 안 통과하면 계속 이제 얘기할 거고 시험 때가 되면 정규 수업은 뭐 9시 반까지지만 대부분 더 늦게까지 할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더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여기서 이제 뼈를 묻고 싶다는 친구들은 계속 뼈를 묻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갈 생각이 없다. 여기서 이제 여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시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새벽 3시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학교를 가도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공부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78번은 잘 풀었어요? 78번? 어떻게 뭐 잘 시간에도 풀었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일단 오늘은 이제 다음 시기에 곱셈까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질문 시간에 이제 봐줄 테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시기에 뭐가 되는 거죠? 나눗셈. 다음 시기에 나눗셈은 처음 배우는 거죠. 곱셈 공식과 다르게. 그래서 나눗셈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직접 나누는 거.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쓰는 거. 그래서 직접 나누게 되면 우리가 뭐랑 뭐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냐면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뭐를 쓴다? 우리가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머지만 구해야 될 때는 뭐 다음 달에 나오겠지만 굳이 직접 나누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몫은 못 구해요. 당연하겠지만 나머지만 구해야 될 때는 뭐 직접 나누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을 배우긴 하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직접 나누는 거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수학자들 중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 빠르게 직접 나누는 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냈다? 조립제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나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얘죠.
조리집법을 제일 많이 써요. 직접 나누는 것보다 조리집법을 훨씬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일단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럼 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79번에 보면 79번 문제는 3차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라는 식을 뭐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눴다. 자, 이건 이제 직접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나누는데 뭐 차수 중에서 없는 게 있으면 뭐 잘 따라오면 되겠어요. 3차, 2차, 1차 상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돼서 자, 나눌 때 기본 원리는 뭐냐? 차수를 낮추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가장 높은 차수가 나오도록. 여기랑 뭐를 곱해야지 얘가 나오냐? 2x죠. 이렇게 다 곱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빼주는 거죠. 계속. 그럼 최고차이 사라지는 거죠. 차수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빼면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플러스 3x 빼기 3이 되겠고 또 이게 2차이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어요. 2차 이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다음에 뭐 곱봤어야죠?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항만 맞춰주는 거죠? 차수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겠고 또 빼면 2x가 되겠고 빼면 마이너스 4. 이제 끝난 거죠. 왜냐면 나누어지는 것보다 차수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직접 나누면 몫은 뭐가 되는 거냐면 2x-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2x-4가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앞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박앤셀로 맞아라 라고 주는 문제겠지만 거의 나오는 게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몫이니까 qx예요. 그래서 q2를 구하라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3이죠? 여기 이제 rx죠? rx인데 r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둘을 더하래요? 다음 예시죠? 1인 거죠. 자, 이렇게 직접 나누어지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온 거죠. 그래서 직접 나누는 연습들을 하기를 원하는 게 몇 번 유형이다? 유형 9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직접 나누는 거? 뭐 우리가 이게 처음 도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하율이도 이거 연습 많이 했었어?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나오면 틀리면 자기 혼자 틀릴지도 몰라요. 정말로 조심하시네. 이거 정교생 중에 나 혼자 틀릴 수야. 뭐 스프자들은 있겠지만 하여튼에. 83번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나올 만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유형 10번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를 이 나누어지는 방식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방식을 뭐라 놓는다? B라고 놓고 몫을 Q라고 놓고 나머지를 R이라고 두면 이 A라는 방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곱하기 Q에다가 뭐를 더한 거랑 같다? R을 더한 거랑 같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숫자에서 대입해온 이런 거죠. 15를 만약에 7로 나누면 7이 14가 되겠고 나머지가 1이니까 15라는 거는 7이랑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한 거. 얘랑 같은 모양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대표적인 무슨 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왜냐면 이 두 식이 같은 놈이에요. 뭐 이거 15고 얘도 15일 거 아닙니까? 뭐 같겠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얘는 이제 뒷단원에서 곧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눗셈을 이렇게 직접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겠고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파보자. 그게 이제 유형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나오는 거죠. 변형해서. 그럼 일단 83번에 봤더니만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3차는 없네요. 3x 제곱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식을 잘 써야 돼요.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뭐로 나눴냐면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어요.
그 때문에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A 방식을 구해라. 그럼 뭐 우리가 푸는 건 똑같은데 뭐 이런 거죠. 뭐 실제적으로 보자면 얘를 넘기고 좌변 넘기고 얘로 나눠주는 거죠. 양변을. 그럼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뭐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넘겨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넘어가면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고 a를 구하고 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얘도 이제 직접 나누는 건데 3차가 없으니까 쓸 때 잘 씁시다. x 4제곱 플러스 네모 없는 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15를 직접 나누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제 x제곱 되겠고요.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되겠고 빼게 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8x 빼기 15 또 x 되겠죠? 최고창 맞춰주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되고 또 빼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빼기 15 마지막 한 번 더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빼기 15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A라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 변형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얘도 이제 직접 나누는 문제인데 이 직접 나누는 거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직접 나눌 때 어떤 효과가 조금 나오냐면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차수 낮추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이 차수 낮추기가 개념에서 우리가 정확히 배우진 않지만 문제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원리는 뭐냐? 이 나눌 때 0이 되는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0이 되는 다항식이야. 그러면 얘가 차수가 높겠지만 나누게 되면 이게 0이 되는 다항식 나누면 얘랑 누가 같아지냐면 얘랑 같아져요. 왜냐면 얘가 0이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얘가 0이 되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져요. 무조건. 그래서 차수 낮추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그 문제가 몇 번이냐? 86번이에요. 86번에다가 얘는 뭐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차수 낮추는 문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를 이용해서 차수 낮춘다고요? 나눗셈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서 86번이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 나오는데 얘가 주어졌을 때 얘는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가 사실은 뭐 제일 이제 어초분역기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이제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구한 다음에 걔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죠. 이 계산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구하면 가장 바보 같은 짓으로 푼 거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요. 그래서 2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를 나누면 얘로 나누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누면 뭐 어떤 몫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1차 이하로 떨궈질 건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랑 같아지게 돼요. 요런 0인 걸로 나누게 돼요. 차수 낮출 때 직접 나누는 방법을 써서 차수를 낮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0인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계산할 때 저게 간단하니까. 복잡하면 당연히 알 필요가 없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일 테니까. 그래서 직접 나눕니다. 얘를. 뭐 나눠요. 근데 맨날 나눴잖아요.
2x 4제곱. 근데 저걸 안 나누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풀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면서 되는 거죠.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되겠고, 여기도 이제 2x 제곱이 오겠죠? 곱해가지고 2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요. 빼면은 x 세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가 되겠고, 또 뭐가 오겠죠? 플러스 x가 오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 또 빼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5가 되고, 한 번 더 가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돼서 빼면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또 몫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인데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같아진다고요? 얘랑 같다고요. 왜냐? 0인 걸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뭐 1차 이하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쉽게 나왔어요. 상수로. 답은 뭐가 된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걸 통해서 어떤 걸로 직접 나눈다? 0이 되는 방식으로 직접 나누면 뭐를 줄일 수 있다? 차수를 낮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니면 문제 풀다가 차수 낮춰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걸 기억해 두시고, 나눗셈에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용 안 하면 이 문제 풀다가 이제 슬퍼지는 거죠. 이 문제 풀다가 이제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누는 거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비스무리한데.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뭐가 되는 거죠? 유형 87번.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개념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틀린다면, 이런 차수 낮추는 거, 아니면 유형 11번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87번에 봅시다. 87번에 보자면, px를 지금 뭐로 나누고 있냐면, 항상 쉽게 x-3분의 1로 나눠요. 나누게 되면 몫을 뭐라고 했냐면 qx, 나머지를 r이라고 두자. 자, 이렇게까지 첫 번째 거예요. 그냥 px를 3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시오. 근데 얘를 이제 얘로 안 나누고 뭐로 나눈다겠죠? 3x-1로 나눴을 때 여기 몫 부분과 나머지는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나오냐? 나중에 이제 조립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나와요. 뒤에 뭐랑 연결된다고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이거 원리가 쓰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느낌으로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28을 만약에 3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몫이 뭐가 되죠? 9죠. 그러니까 28은 3으로 나누면 몫이 9가 되겠고, 몫이 9가 되고, 나머지 뭐가 되겠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얘를요, 9가 아니라, 3이 아니라, 얘를 3배에서 9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내가 28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로 나눴어. 이 나눈 수 3배가 된 거야? 그러면 9, 3, 27이 되겠고, 1이 되지. 그러니까, 몫은 뭐로 바뀌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나누어지는 수를 3배를 때려버리면 몫이 몇 배가 되죠? 3분의 1배가, 왜냐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3배가 되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지 같은 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나머지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얘도 지금 나누어지는 다음식이 몇 배가 된 거죠? 몇 배가 된 거죠? 3배가 된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숫자로 지금 예를 든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 몫은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3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3배 됐잖아. 3분의 1배가 돼야지만 결론은 몇 배가 되는 거야? 1배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3분의 하면 1이잖아. 그럼 1배가 돼야지 변함이 없는 거지. 근데 이 목자리가 뭐로 바뀐다고요? 3분의 1
QX가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같은 원리라는 거야.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죠. 제일 가장. 나중에 조립제법에서 조금 쓰여요. 얘가. 이런 원리가. 그래서 몫은 뭐가 되냐면 얘예요. 나머지가 얘야. 답이 뭐가 되는 거지, 서우야?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어렵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일단은 뭐 다른 거 묻죠. 90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90번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90번을 우리 보면 알겠지만 이 px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x를 곱하거든요. 자, 9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 차이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이 문제랑 달라졌는지 이거 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당황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했을 거야 이제. 이거 같은 원리네. 오케이. 렛츠 right.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90번은 뭐가 문제가 바뀌었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변형 문제들이 엄청 나올 수 있다는 거야. px를 지금 뭐로 나눴냐면 문제에서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뒀고 나머지를 r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이 문제랑 똑같이 찾으면 만약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된 거죠? 이게 몇 배 된 거죠? 여기서 1로 되면 나눴다고 치면 2분의 1배가 됐지. 그럼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당연히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좋았는데 이 문제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 내고 여기다가 뭐를 곱한 다음에 나눴냐면 뭐를 곱했죠? x를 곱했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뭐야? xpx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었다고. 뭐를 곱해서 바뀌었죠? 요 x가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식에서 나누는 것만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 이 나누어지는 다항식도 몇 배가 된 거야? x배가 된 거지.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x가 곱해지면서 큰 변화가 생겨.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뭐 x를 곱해도 되겠지만 뭐 다른 거 곱해도 되죠. 뭐 x 플러스 3을 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왜 어려워지냐? 봐봐.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 여기도 뭐가 곱해지죠? x가 곱해지겠죠, 당연히. 이게 px니까 xpx면 여기다 x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어려워졌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x가 곱해졌으니까 rx가 됐겠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변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렇게 x가 곱해지면서 얘가 나머지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나머지가 안 되냐?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눌 거잖아. 얘가 몇 차식이죠? 1차식이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무조건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를 곱하거나 뭐 x제곱을 곱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가 여기처럼 고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이 확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수가 높은 거 곱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이런 거 곱했잖아? 크게 안 어려워져. 차수가 안 올라가니까 나머지 차수 안. 근데 뭐 x를 곱하거나 뭐 x제곱을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이 나머지가 이제 진짜 나머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차수가 올라가서 나머지가 아니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가 이제 변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변형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야. 근데 이제 외워서 푸는 애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어려워졌지? 이유가 뭐지? 그럼 외웠어. 그럼 문제 바뀌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눗셈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개념서에는 이런 거 없잖아. 원리가 없어요. 항상 이제 수학이 짜증나는 점이 뭐냐면 분명히 개념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나와. 아까 전에 그 직접 나눠서 차수 낮추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개념에 나와 안 나와? 없잖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 왜냐면 직접 나온 거는 뭐 다 아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왜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까? 해설지 보세요. 안 나와요.
아니, 히든집 봐봤자 이게 왜 어려운지 안 나오지. 이런 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하겠지만, 내가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눌 거야. 그럼 얘가, 결론은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다면, 얘가 몇 분의 몇이 된 거죠?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 나머지 애들은 묶일 때 어떻게 묶일 거냐면, 어떻게 묶이죠? 2배로 해서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일 거야. 그러면 여기 2배가 되니까 2x, qx가 될 거예요. 왜냐면 2분의 1배 됐으니까 2배 시켜야 되니까 2x, qx로 묶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몫이 끝이 안 나요. 왜냐면 얘도 목 안에 뭐가 들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rx를 내가 직접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거야. 얘를 우리가 다시 표현할 거야. 왜냐면 얘가 얘로 다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줘요. 1차식이니까 1차식 나눠진다. 그래서 직접 나누는 거를 그냥 직접 나눌게요. rx를 뭐로 나눈다고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 몫이 뭐가 되겠냐 하율아. 이거 봤대. 최고차 한번 맞춰주면 되니까. 몫은 뭐가 되겠어? r이 되겠죠? 그래서 써요. rx 플러스 2분의 1 r이 나오겠고 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지금 나타냈잖아. 이런 항등식으로. 요 rx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rx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다? r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직접 나눴으니까 요 식은 요렇게 표현한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갈 텐데 얘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눠지면서 이 r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1 묶였을 때 여기 나머지 것 다 들어가고 여기서도 x 플러스 2 나올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r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묶으면 플러스 r이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거죠. 요 놈이 x 플러스 2분의 1 나눴던 거 분배 법칙으로 늘어가는 거야. 얘 이런 느낌이야.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복잡하게 써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5x 플러스 1로 나눴는데 여기 보니까 x 플러스 1 나누는데 여기 원래식에 보니까 막 x 플러스 1의 제곱 뭐 x 막 5 x 플러스 x 막 이런 게 있었어. 2x 막 이런 게 있어서 요 뒤에 x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야. 여기다 5가 곱해진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뭐 3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요 식을 x 플러스로 나누면 분배 법칙이랑 똑같을 때 여기가 묶여 들어가. 2하고 x 플러스하고 x가 묶여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가 묶여 들어가죠? 5가 묶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이렇게 쓰여지겠죠. 같은 원리야. 이걸 x 플러스 2분을 나눈다는 건 x 플러스 다 묶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여기서 2분의 1배 됐으니까 2배에서 여기 묶여 들어갔고 여기서 r도 묶여 들어갔고 여기까지가 몫인 거야. 누가 이제 나왔죠? 요 놈이 나왔죠. 요 놈이 나머지라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직접 나눠서 이렇게 써야 돼. 어떤 문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요렇게 식을 많이 변형이 된 거.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실제적으로. 몇 번이죠? 3번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나온다는 거야. 이 x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나머지가 안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눠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변형들이 엄청 나올 수 있다는 거지. x제곱으로 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게 많아. 그리고 특히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 문자판이잖아. 문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다 문자가 많이 나오고 다항식으로 문자판을 만들어지고 x나 막 이런 거 곱해요. 항상.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안 곱하면 쉬운 문제. 곱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지. 자, 우리한테. 자, 요게 이제 그 유형 11번에서 이런 변형 문제들, 요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변형 문제들까지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그래야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야. 쉬운 문제만 풀면 그냥 거기 있어요. 이렇게 남들이 조금 틀릴 만한 변형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변형된 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또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을 보시면 89번도 한번 좀 써볼게요. 89번도 이제 식을 변형을 많이 시켜요. 89번도 보시면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야 돼. px라는 거를 또 이제 다항식이죠. p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눠요. 이때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냥 목숨 모르니까 목소리 그냥 QX 쓸게요. 나머지는 3차식이죠. 2차식이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냐면 두 번째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요. 몫을 q'x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그때 나머지가 x 더하기 b예요. 이때 상수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풀죠? 서울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인데, 잘 보세요. 일단 몫을 모르잖아. 그치? 아니야? 그 얘기는 나머지 가지고 잘 놀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얘를요,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요.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요. 이 식 바꾸는 거. 이 식을 변형시켜주는 게 앞부분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가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나 이 나눗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출제됐어요. 내가 선생님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내일 확률이 항상 높아요. 이때 이런 문제들을 내. 식 변형을 시켜주는 문제를. 나머지 정리. 이게 최고 난이도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높은 차수에 있는 거를 얘로 바꿔줄 수 있어. 그럼 얘랑 똑같아. 내가 이 식을 뭐로 나누는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이 식을 뭐로 나누는 걸 바꾸겠다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걸 바꿔주겠다.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x 플러스 제곱이면 얘가 2차식이잖아. 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를 x 플러스 제곱 나눠서 얘를 나눴어, 봐봐.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가 나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x 플러스 제곱 나누면 얘 나눠 떨어져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얘를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그래서 이 식을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바꿔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번에 나누어지는 숫자의 차수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여기서는 실수배 정도밖에 안 됐잖아. 실수배. 2배 됐냐, 3배 됐냐 이런 건데,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방식의 차수가 어떻게 된 거야? 한 단계가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시쿠카를 비슷해. 봐봐. 이 문제도 x를 곱했잖아. 결론은 얘가 나머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얘도 x 플러스 제곱으로 나눠지게 되면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나머지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지. 차수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잘 못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요런 데 설명해 줄 때 앞에까지 잘해. 직접 나누기? 야, 다 하지. 하다 보면 다 하지. 근데 이제 요런 거 식을 바꾸는 거. 왜냐면 문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니까 애들이 별로 쉬워하지를 않는 거야.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잘해야지만 고득점을 받는 거야. 남들이 잘하는 건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름길을 가야 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행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름길로 가려면 이런 문제를 들었을 때 이게 왜 어렵고, 왜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올지도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왜 어려워졌지? 이유가 뭐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되어 있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고,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푸는 애들은 수학을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그날 느낌이 좋았어. 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 느낌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점수의 편차가 되게 심한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약간 감에 의존하는 애들이야. 근데 항상 최상위권인 애들이 있어.
뭐 머릿속에 완벽하게 어떻게 풀지가 정확히 그려지는 애들. 흔들림이 없어요. 뭐 정말 재수 없어서 계산 실수를 막 연달아 막 미친 듯이 했어. 그럼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고득점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근데 해설지에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놀라운 머리를 물려주셔서 거의 없죠. 대부분 애들은 후천적으로 그거를 키워나가는 거야. 키워나가는 거죠. 이런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x 플러스를 제곱으로 나눠지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x 플러스 1이 남고 뭐가 남는 거죠? x 플러스 1은 남고 qx로 묶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를 한번 x 플러스 1 제곱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되는 이 식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똑같은 문제.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을 이런 변형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최대한 거 갖고 싶은 사람들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고 몫은 딱 봐도 몇이죠? 2죠. 누가 봐도 2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 되죠? 2죠? 그럼 빼면 a 빼기 4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게 뭐다? 이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가 a 빼기 4에 x 빼기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제곱 묶으면 얘가 몫으로 묶여 들어가 안 묶여 들어가? 똑같아. 약간 요 r이 묶여 들어갔잖아. 그래도 2가 묶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같은 식으로 나눴잖아. 똑같은 식을. 나머지가 같겠죠. 같은 식이 나눴는데 나머지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이상하잖아. 내가 똑같은 숫자가 있었어. 37을 나눴는데 누구는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바뀌고 누구는 또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바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식을 x 플러스 1 제곱 나눴다는 얘기는 몫도 같아지는 거고 나머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몫은 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둘이 같다는 거야. 팩토리는 뭐야? a-4x 빼기 1하고 뭐랑 같다는 거야? x 더하기 b가 같다. 항등식이 원리 쓰면 여기 1이죠. 얘가 몇이 돼야 돼? 1이라는 거. 얘가 상수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뒷부분에서 제일 어려웠던 대부분의 문제들의 결론은 이런 식들을 변형시킬 수가 있냐 없냐 싸움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냥 뭐 직접 나눈 거나 그런 게 없어. 이 식들을 정확히 변형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게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 나머지 정리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 정리까지. 그래서 그런 변형 문제들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엄청 많이 풀면 좋죠. 막 나는 오늘부터 뭐 수학만 할 거야. 나머지 다 버렸어. 뭐 이러면 좋겠지만 실질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 보시고 내 수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변형시킬지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문제가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근데 맨날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왜요? 뭐 나올 때마다 바뀌면 다 틀려요. 뭐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공부해도 늘지가 않는 거지. 늘지 않는 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뭐 문제집 10건 풀었어요. 근데 맨날 점수가 맨날 똑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다 외워서 풀어서 그러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원리를 정확히 못 뽑아내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유형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서 꼭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변형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까지 풀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다. 내가 뭐 저번에 테스트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잘 안 넣어놨어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제 학기 중에 테스트 볼 때는 어려운 문제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중간고사가 이제 곧 오니까 7주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 곧이에요. 7주 뭐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와요. 중간고사에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뭐냐면 도형의 활용이 조금 나와요. 도형 활용 몇 개 나오면 이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뭐 조금만 섰다가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은 다 남겨야 되겠죠?
못 나올 것 같으면 토요일에 다 오시고요. 자, 숙제가 밀리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학기 중에는 한 번 밀리면 거의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밀리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다 푸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행평가 좀 줄긴 했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넉넉치가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런 쌉소리를 하면 큰일 나요. 지금이 가장 한가할 때예요. 사실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지금이 어떤다고요? 제일 한가할 때예요.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올 일이 없어요. 지금 숙제를 못할 정도다. 그러면 이제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집에서. 그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자, 그러면 진도 나가봅시다, 이제 또. 자, 어디 할 차례죠? 유형 12번. 도형의 활용인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도형을 풀면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보자면, 92번? 하나 풀어볼까요? 내가 이제 좀 많이 풀어주는데, 이제, 땐을 내가 지금 B를 되게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땐만 풀어가지고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땐도 안 풀었다. 그냥 노 답이에요. 그냥 뭐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어요, 성적이. 천재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직류면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직류면체가,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통 가로, 세로, 높이 A, B, C로 정하게 되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모서리의 합입니다. 이게 48.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이거죠, 대각선의 길이. 짜자잔. 뭐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통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요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일단 요 길이부터 구하면 요 길이도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요 밑에 길이부터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는 제곱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요 밑에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요. 요 길이 90도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요. 대각선 길이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c제곱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대각선의 길이에요. 또 요게 몇이다 라고 줬냐면 3루트 6. 건너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AB 곱하고 AC 곱하고 BC 곱해서 2배 합이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지겹게 나오는 문제여서 곱셈 공식 변형해서 하기 1일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되겠고요.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 요거 제곱하면 9, 6에 54. 요거를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해서 얘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쉬워서 뭐 앞장에 있지 않았던 상황에는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 a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얘다. 얘가 54고 얘가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돼요. 얼마를 빼야 되냐?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 빼야 되죠? 90인가요? 그죠? 그래서 건너넓이는 몇이다? 90이다. 그게 90이죠? 90 빼면 54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9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건데,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조금 다 안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누구냐? 95번, 96번,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95, 96. 근데 96도 엄청 어렵진 않아요. 95는
이 부피 구할 때 은근히 전체 부피에서 가운데 뚫린 것들을 빼줘야 되거든요. 잘 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95페이지에 95번의 부피를 구할 때 일단은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육면체 부피를 구한 다음에요.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뚫은 거, 그 앞뒤로 뚫은 거, 요렇게 뚫린 거, 요렇게 뚫린 거 조금 빼주고, 또 옆으로 뚫린 거, 옆으로 뚫린 거 조금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뚫린 거 조금 빼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뚫린 거, 이렇게 뚫린 거 좀 빼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복되게 계속 빼준 게 있어. 한 번 빼야 되는데 어디냐? 요 가운데가 중복해서 계속 빠져. 원래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몇 번 빠지냐면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 빠져. 그러니까 가운데 요거 가운데 겹치는 거 요거 요 정육면체 x자리가요. 요 x자리가 원래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졌어. 그럼 몇 번 다시 더해줘야 돼? 3번 빠졌으니까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을 더해줍니다. 예. 왜냐면 한 번만 빼야 되는데 3번 빠졌기 때문에 얘를 2번 더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빠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빠지던 여기서 한 번 빠져야 되는데 지금 3번 빠졌기 때문에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럼 요게 이제 x 세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게 xx니까 xx에다가 x 플러스 2 곱하는 거니까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여기가 xx니까 xx 제곱하고 x 플러스 2. 똑같아요. 여기가 xx고 x 플러스 2. 다 똑같습니다. 요게 3번 빠져요. 그래서 부피를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서 빼기 3배에서 3x 제곱에 x 플러스 1을 빼주고 이 2배의 x 세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계산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요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고 뭐 그림도 또 잘 열심히 그려줬고 96번을 보자면 저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4분원 좀 그어주시고요. 4분원 좀 그어주시고 요 점 아무 점 위에서 한 점 위에 P 여기 점 P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P입니다. 이때 삼각형 PIC의 넓이가 요 넓이가 삼각형 PIC의 넓이가 80. 요 넓이가 80일 때 어디 넓이를 구해라? 여기가 AQPS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여기를 x라고 잡고요. 여기를 y라고 잡을게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냐? 여기가 원래 한 번에 20이니까 여기가 20-x가 되겠고요. 여기는 20-y가 될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냥 x, y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건 뭐냐? 일단 이 넓이를 쓸게요.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라면 2분의 1 x, y가 몇이다? 80이다. 이게 주어진 거예요. 넓이를 쓴 거죠. 두 번째로 여기가 20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대각선도 20이라는 얘기야.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게 뭐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더 주어진 거죠. 이게 20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여기 넓이 20-x랑 20-y 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미지수 놓고 풀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계산하면 xy는 몇이 나오냐면 160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400이 나온 거니까 이걸 전개해 보면 400 빼기 20에 x 플러스 y가 되겠고 xy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뭐냐? 일단 곱하기는 줬으니까 뭐만 구해라? 더한 것만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응용인 거죠? 곱셈공식 변형 응용인 거죠. 결론은 덧셈과 곱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구하면 되죠. 요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이게 320이 되겠죠. 넘어가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720이 되겠다. 그죠? 6의 제곱에다가 20이 36, 20이 곱해졌죠.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12 루트 5가 나오겠네요. x 플러스 y가 12 루트 5가 나옵니다. 이것다 집어넣으면 돼요. 12 루트 5. 그 다음에 xy에다가 160.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560에다가 20을 곱해서 빼니까 240 루트인가? 자, 240 루트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통해서 뭐랑 연결된 문제죠? 곱셈공식 변형이랑 연결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좀 써주시고요. 뭐 A, B 써도 되고 X, Y 써도 되고 알아서 쓰세요. 자기 취향껏.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X, Y로 두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힌트가 주어진 대로 X, Y 놓는 게 좋아요. 힌트가 주어진 대. 여기가 힌트가 다 주어진 데잖아.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X, Y 두면 이게 다 계속 복잡해집니다. 일단 뭐, 힌트는 X, Y도 잘 나와야 된다. 복잡한 쪽으로 놓으면 힘들어진다. 알아두시고, 이것도 미지수 뭘로 놓는 것도, 어디다 놓는 것도 다 시력이에요. 복잡한 데 놓으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1단원이 이제 아쉽지만 끝났죠. 그죠? 시간 관계적으로 봤을 때, 다음 시간 되기 전에 뭐 시스템을 몇 개를 좀 풀어줄게요. 시스템을. 자, 시스템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하면 풀면 다 좋죠. 근데 이제 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B랑 C스텝이랑 너무 난이도 차가 조금 심해요. 뭔가 점프를 많이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B 스텝과 C 스텝의 난이도 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애들이 사실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선생님 모든 문제 풀면 좋겠지만 다 풀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 추세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집은 어떤 거를 많이 냈냐면 기출을 변형해서 많이 내요. 뭐를 많이 낸다고요? 기출 변형을 많이 내.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기출 문제들을 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당연하겠지만 요즘 추세가 학교 시험도 그렇게 변형해서 내겠고 나중에 수능을 본다고 할지라도 기출을 풀어봤던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로 약간 기출을 안 냈을 때는 막 블랙라벨 같은 것도 풀고 막 고등이도 다 풀리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기출 문제도 변형을 조금 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조금 푸는 게 조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학교들이 계속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내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에서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뭐를 따라가는 거죠? 내신에서 어렵게 내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셈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B셈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다 풀어요. 외워서 푼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서만 풀어도 셈 B스텝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아무리 못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셈을 정확히 다 이해해서 풀었다. 2등급 이상은 나온다고 봐요. 저는. 5등급제잖아.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셈 B까지만 정확히 풀 수 있으면. 외우지 않고 배웠던 개념대로 제대로 풀기만 연습을 한다면. 근데 당연하겠지만 셈 B까지 푼다는 얘기가 셈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아는 거를 다 못 맞아요. 대부분. 왜 못 맞죠?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이 되고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실수도 줄이는 거야. 대부분 남자애들이 그러는 걸 안 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시간은 50분밖에 안 되는데 50분이 되게 짧게 느껴질 거고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럼 일단 아는 것도 다 못 풀고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때 푼 거가 자기 시험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할 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시간을 타이트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애 대부분 망해요.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 망해.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에 최소한 몇 문제는 풀어야 될 때 생각하고 그거를 집중해서 푸는 습관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근데 연습할 때는 모르겠다. 중간에 스마트폰 한번 보고 또 뭐 보고 이러면서 연습하는 애들은요. 당연하겠지만 시험 볼 때 제 시간 내에 거의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시험 발휘가 못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어떻게 해라? 조금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는 거야. 수학을. 특히 시간이 제일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숙제할 때도 좀 시간 재놓고 풀고 약간 이게 조금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아껴 쓰면서 계속 내가 빠르게 풀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세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아요. 선생님 이번 시험도 망했어요. 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맨날 이 지랄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너 야 연습하라고 많이 풀라고. 안 풀어요. 그리고 망해요. 너 왜 망했냐? 시간이 부족했대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복습도 하는 거겠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많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 1등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수학은. 그죠? 누가 시간이 안 부족하냐? 수포자들이 시간이 안 부족해요. 왜냐면 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간이 안 부족해요. 다 시간이 남아요. 오늘은 뭘로 찍을까? 그러면서 이제 놀고 있어요, 거기서. 그죠? 걔네는 안 부족한데요. 나머지 애들은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돼. 그리고 되게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97번 한번 볼게요. 이제 C탭을 뭐 항상 다 풀어줄 수 없는데 오늘처럼 좀 여유가 있을 때는 C탭 최대한 좀 풀어줄게요. 기출문제 위주로.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있어요. 반원이 있고요. 이제 원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원이 나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긋는 거는 거의 다 해요. 안 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에 나왔을 때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긋는 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OC랑 CD를 더했다라고 했는데 OC랑 CD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세요. 일단 OC랑 CD를 뭔가 구하긴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내가 B라고 놓을게. OC랑 CD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는 뭐냐? OC랑 CD를 더한 게 A 더하기 B인데 그게 뭐라고 써줬냐면 이게 가주권이에요. X 더하기 Y 더하기 3이에요. 자, 문자로 쓰는 거는 OC, OB 쓰면 이게 계산이 안 좋아. 항상 이런 것들은 문자로 대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자가 대체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자를 나중에 없앨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미지수를 우리가 문자 놀이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식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DA. 자, DA는 이게 뭐가 돼있어? 이 A니까 이게 뭐가 돼있어? DA는? EA가 되겠죠? DA는 EA가 되겠죠? 요거 C의 2배예요. DA는. 그 다음에 AB. AB는 뭐죠? B죠? 똑같죠? 그 다음에 BO. BO는 또 뭐죠? A죠. 요거예요. 요게 3x 더하기 y 더하기 5다. 그럼 넓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넓이는 A, B, C, D의 넓이는 2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B죠. 그래서 2AB를 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넓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A랑 B를 X랑 Y로 나타내는 거야. 누구를 X랑 Y로 나타낸다고? A, B를. 왜냐면 넓이를 뭐로 나타내렸으니까 X랑 Y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없애야 되는 문자냐? A랑 B, 내가 만들어준 A, B를 없애는 거야. 근데 A, B가 없으면 표현하기 되게 복잡해요. 이 식을 표현할 때. 그래서 미지를 놓고 A, B를 X, Y로 표현해냈구나. 그럼 원리는 되게 심플해.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A, B를 X, Y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일단 이 A, B 놓는 것부터 잘 못할 수 있는데 봐봐. A 더하기 B,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남길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뽀록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남길지 정확히 정하고 그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수학 못할수록 식 정리할 때 그 운에 기대죠. 그냥 막 하다 보면 어느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수학 시간이 안 늘어. 식을 정리할 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는 뭐죠? 3A 더하기 B인가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A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냥 빼면 돼요. B가 사라지잖아. 빼면 마이너스 2A는 X에서 3X 빼면 뭐죠? 마이너스 2X. 빼면 0. 빼면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나눠주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 A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요.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B를 또 X랑 Y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넘겨요. 넘기면 B는 X 없어지죠? Y 남은데 빼면 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A 플러스 X 플러스 집어넣으면 넘겨서 B를 구했는데 B는 뭐가 나온다? Y 플러스 2가 나온다. 일단 대입하면 끝나. 그래서 2배의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B 자리에다가 Y 플러스 2 대입하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5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되게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식정리, 문자가 나오면 식정리가 생각보다 연습이 안 되면 어려워요. 거의 애들 잘 못해요. 상위 등급 애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문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진짜 많이 연습해야지만 늘고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돌아가질 않아,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연산도 원래 빨라. 개념도 잘 알아. 근데 뭐도 빨라? 찾아가는 길이도 빨라.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못하는 애들은 연산도 느려, 개념도 안 돼 있어, 찾아가는 것도 다 돌아가. 한 문제 풀 때마다 함흥차사야.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분명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 근데 풀 문제를 보니까 몇 문제를 못 풀었네.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수학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1시간 동안 어떤 애는 30문제를 푸는데 어떤 놈은 5문제 풀었어요. 하여간 똑같은 거 공부한 거야? 아니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학 공부 잘하려면 연산은 기본이에요. 연산 빠른 애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왜냐? 같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 풀 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99번. 많이 연습하는 얘기예요. 연습해서 계산이 빨라가지고 손해볼 일은 수학에서 아예 없어요. 그런 일은. 자, X, Y, E,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게 뭔 소리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 X. 이거 표현할 방법이 있나? 수식으로? 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거는 셋 다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문자 중에 하나만 3일 수도 있고 뭐 세 문자 중에 2개가 3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3이라는 거는 이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3이니까 0 된다는 얘기야. 한 개만 3이어도 0인 거야. 왜냐면은 이 중에서 얘만 3이었어. 그래도 0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지. 아마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
아마 수직적 풀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저게 이제 좀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뭐 잘 안 되면 다 넣어보면 돼요. 몰라도 뭐 넣어도 푸는 애들 많습니다. 이거 몰라도 푸는 애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10xyg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 가조건이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다. 짜자잔. 쟤를 전개하면 뭐가 나올까? 우리 전개 가능합니까? 우리 하연아. 전개하면 뭐 나오죠? 얘네 원래대로 했다면은 EXYZ 나오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했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들 중에서 조금 많이 썼던 공식이, 그죠? 전개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대개 세 개 다 곱한 게 전체예요. 뭐죠? EXYZ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곱하고 얘 곱해지고, 뭐 이렇게, 뭐 두 개 곱하고 하나씩 곱해지게 되면 다 마삼이 곱해지거든요? 마삼이 곱해지면서 두 개씩 곱한 게 나와요. X, Y. 그 다음에 얘랑 곱한, Y랑 EZ 곱하는 거, EYZ.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 EZX. 그 다음에 3을 두 개 곱하고, 마삼 두 개 곱하고, 하나는 문자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9로 나오거든요? 9에 X 플러스 Y 플러스 EG가 나오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삼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뭐냐? 얘랑 같다는 거는 지금 얘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다는 거냐면 3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얘랑 짬짬이 돼서 없어져요. 잠깐만, 맞네? 여기 EZ였죠? 뭐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 EZ니까 똑같아요. 마삼 하면 마구죠. 이렇게 두 개가 없어져요. 얘가 EZ예요. 그래서 요거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9가 돼서 여기 플러스 9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EXYG는 넘어가면 몇이 된다? 27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10YZ니까 여기다 몇 배만 해주면 된다? 5배만 하게 돼서 27 곱하기 5가 답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답은 135가 나온다. 뭐 이런 조금 그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지 같은 문제. 조금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108번. 자,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집에서 풀어보세요. 근데 나는 뭐 쌤비도 잘 못 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보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은 뭐가 좋냐면 B스택 같은 문제가 쉬워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제일 잘 느끼신 방법은 B스택까지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다 보면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사고력이 늘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B스택 훨씬 더 쉽게 풀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수학을 잘하냐? 전혀 도전하지 않는 애들. 조금이라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난 여기가 끝이야. 할 필요 없어. 이런 애들은요. 수학이 잘 안 늘어요. 왜냐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거를 풀 때 가장 사고력이 많이 느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안 되지? 이거를 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을 푸는 게 아니라 개념대로 막 생각하다 볼 때 가장 사고력이 많이 늘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학 문제를 쉽게 내잖아요? 그러면 수학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 왜냐면 사고력이 안 늘어. 여러분들이 지금 구구단만 계속 냈다고 쳐봐. 여러분 사고력 하나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만 수학의 사고력이 늘고 사고력이 늘면은 점점점 수학이 쉬워져. 이게 기본인 거야.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학원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 키울 때는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도 풀려요. 선생님 저 안 풀 건데요? 저 시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절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 나중에 사고력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 시력을 늘려줘요. 그리고 인생에서 살다 보면요. 수학 문제는 쉬워요. 인생 문제에 비하면.
수학 문제는 답이 있잖아. 어떤 인생 문제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결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찾게 된다는 거죠. 뭐 연애를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자친구랑 내 마음이 달라. 항상 싸우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접하게 되겠고 그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몸에 배면은 그게 몸에 배면 그 애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왜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이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짜내가지고 실행하는 친구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실제 이런 친구들을 원해요. 누가? 사회가. 그냥 정해진 답안지를 외워가지고 촤라촤라촤라 내는 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고용해서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잘 할 텐데. 여러분들 원하는 건 뭐야?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살아남아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고등학교 수학이 뭐 쉽진 않잖아요. 이거 풀다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킬러문항 같은 거 푸는 친구들은요 벌써 달라요. 뭐 나중에 보세요. 그냥 달라요. 그냥 사람이. 자, 다르다. 그냥 인종이 약간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잘 보세요. 일단은 뭐 내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겠고요. 이때 여기 위에 둘렀다 요거 요 넓이가 뭐죠? 요 넓이가 뭐예요? S1이에요. 이 넓이가 S1이고 이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요 PQ를 지름으로 하는 얘의 반원의 넓이 이렇게 반원이 있대. 요게 S2예요. 그래서 S1 빼기 S2가 몇이라고 했냐면 2파이래요. 자, 도형으로 갖다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도형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잘 안 돼 있던 친구들은요, 그림부터 잘 못 그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AQ랑 QB가 줬어요. 내가 AQ랑 QB를 얘를 2A로 놓고 얘를 2B로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반지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분수로 놓기 싫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AQ에서 QB를 빼면 2A에서 2B를 빼면 이게 몇이라고 했냐면 8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4루트 3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S1부터 구해볼게요. S1은 반지름이 뭐죠? A 더하기 B에서 먼저 빼야 되겠죠. 그래서 S1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가 반지름이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파이 R 제곱에다가 나머지 얘 빼주고 얘 빼주는 거예요. 파이 A 제곱 파이 B의 제곱 빼준 다음에 반원이니까 몇 분의 몇만 하면 된다? 2분의 1만 때리는 거야. 이게 S1이에요. 문자로 나타내자면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몇 개 빼주면 된다? 2개 빼주면 뭐다 한다? S1인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항상 원이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 끊는 건 거의 빠지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PQ도요. 요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어서 이 PQ 길이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반지름이 A 더하기 B라고 하지 않았냐? 큰 원의 반지름이 A 더하기 B잖아. 이 반지름에서 2B를 빼면 여기가 나오겠죠? 아니에요? 2B를 빼면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자면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또 이 삼각형 볼게요. PQ가 있는 삼각형을 보자면 이 길이는 A 더하기 B에서 2B를 뺀 거야. 왜냐면 이 반지름이 A 더하기 B니까. 2B를 빼면 A-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죠. 여기가 A 더하기 B가 나와요.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 피타고라스 원리.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S2는 요거 PQ의 반지름의 지름으로 한 거니까
이 S2는 실제적으로 요 반지름이 2분의 1 PQ야. 그러니까 2분의 1 PQ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파이 R 제곱해주고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하는 겁니다. 반원이니까.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파이의 PQ의 제곱이 나와요. 그게 S2예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 뭐냐? 여기 PQ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냐? 요 빗변의 제곱에서 뭐를 뺀 거랑 같냐면 요 5Q의 제곱을 뺀 거랑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4AB가 나와요. 4AB가 나와요. PQ의 제곱이. 제곱 없어지고 가운데 것만 2배 살아남으니까 여기다가 들어가면 8분의 1 파이에다가 4AB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2분의 AB 파이가 나와요. 이게 S2예요. 이게 S1이에요.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뭐를 빼주죠? 얘를 빼주죠. 그죠? 2분의 AB를 빼주죠. 그러면 뭐가 나왔다? 2파이가 나오는데 이걸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여기서 나온 거랑 해서 연립해가지고 선분 AB의 길이니까 이 2배의 A 더하기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결론은 A 더하기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베이스는 줬으니까 이거 구하려 그러면 곱하는 거 나오면 되지 않겠다? 고생모식 변형으로 나와.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해주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에서 그래서 A제곱 빼고 8 빼주고 B제곱 빼면 없어지면서 뭐만 남는다? 2AB만 남아요. 2로 나왔으니까 AB 파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그러면 2분의 AB 파이가 나오겠죠? AB 파이에서 2분의 AB 파이 되면 뭐가 나온다? 2분의 AB 파이가 나오겠고 2분의 AB 파이가 뭐가 된다겠죠? 2파이. 곱한 게 나와요. 그래서 AB는 2 곱해주니까 몇이 나왔다? 4다. 베이스과 곱셈을 줬으니까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베이스과 곱셈을 준 게 상당히 복잡한 도형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에다가 줘가지고 내가 미지수 설정해야 되겠고 이런 식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겠고 복잡하게 줬으니까 이런 문제집 풀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계산 나왔는데 A 빼기 B가 아까 뭐였죠? A, B가 뭐였죠? 써놨는데? 바로 3이었나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 플러스 4AB가 되는 거니까 요게 4루트 3에 제곱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 여기 4 들어가면 16 더하면은 64인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8이 나옵니다. 여기 8이 들어가니까 답은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인 110번 요거 풀고 좀 끝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1단원이니까 그래도 좀 풀만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뒤로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단원 정도는 또 우리가 연습해보면 되겠고 나는 이제 조금 시스템을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110번 또 원이 나오죠? 원은 이제 사랑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원을 사랑하죠. 정삼각형을 줬을 거야 아마. 잘 그리고 싶은데 쉽지 않다. 자, 이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A, B랑 A, C의 중점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게 MN. 여기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요게 X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준 거죠. 그때 이제 10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예요. 조금 어렵죠. 힌트들을 잘 써야 돼. 요 x도 써야 되고 요 1도 써야 되는데 되게 난감하죠? 상당히 난감합니다. 상당히 난감해요. 자, 이때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길이가 다 되겠죠? 여기가 1대 2 닮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된다? 2x가 된다는 것까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이 나오면 거의 원의 중심에서 뭔가 놀아야 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실제적으로 여기 무게중심이랑 똑같아요. 정삼각형의 특징이 뭐냐면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같아요. 자, 정삼각형의 특징 알아두세요. 정삼각형은 뭐가 같다? 여러분들 30이 같아요. 외심, 내심, 뭐가 같다? 무게중심이 다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30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외심이잖아. 이게 무게중심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한 변이가 2x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3x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x가 될 거고 쪼개면 여기가 2x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루트 3x가 높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몇 대 몇이 되는 거에다 2대 1이라는 요 점 위에 있어요. 2대 1, 루트 3x에. 그래서 반지름이 나와. 이게 반지름이잖아. 루트 3x의 3분의 2가 반지름이야. 2대 1이니까. 이게 2대 1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이게 3분의 2만큼이 이게 반지름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뭐냐? r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돼. 3분의 2 루트 3 x가 나옵니다. 이게 반지름이에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풀어준 방법 말고도. 원의 중심이 거의 쓰일 때가 많아.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볼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좀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x면 여기가 x면 이건 2분의 x가 되겠죠? 반절이니까. 절반이 짜져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되냐? 요 위의 길이가 2분의 x 더하기 1이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 반지름에서 여기가 반절이잖아. 요 높이의 반절인데 2분의 3x인데 이거 빼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반지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대 1이었지만 요건 반절이죠. 1.5까지죠. 여기가 0.5 정도 되거든요. 여기 0.5 비율로. 일단 보자면 조금 나타내볼게요. 조금 길게. 자, 저희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로 보자면 2대 1인데 조금 편하게 해서 봐봐. 2대 1을 뭘 거냐면 4대 2로 쓸게. 뭐로 쓴다고? 4대 2로. 왜냐면 그래야지 반절 구하기 좀 쉽거든. 그럼 반절은 뭐죠? 4대 2였으면 6이 전체죠. 반절은 몇이야? 반절 몇이야? 3이죠. 그럼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전체 길이를 봤을 때 4의 3분의 1이죠. 이거는 이 길이는 전체 몇 분의 몇인 거야? 6분의 1인 거지. 전체를 지금 6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요거의 6분의 1.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x였지. 이거 6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3x가 됩니다. 여기가. 6분의 1이 돼요. 요거를 왜 4대 2로 봤냐? 이거 분수 안 나오게 하려고. 아무 이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지름인 거야. 여기 반지름 아까 그려놨죠. 3분의 2 루트 3x.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야. 그림들이 다 어려워요. 그림들이. 다 그림이 어려워요. 그림이 문제다.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림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빗변의 제곱은 3분의 2 루트 3x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이 똑같다. 6분의 루트 3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다. 피타고라스를 쓴 거죠. 자,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림 그리기 좀 빡세요. 그림 그리기 빡세고 뭐. 그래서 여기 제곱하면은 9분의 4, 3, 12x 제곱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36분의 3x 제곱. 여기는 4분의 1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비스무리한 놈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단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1이죠. 4분의 1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3이니까 3분의 1 되나? 이게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 3분의 1 x 제곱 되죠?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다 넘겨요. 그럼 x 제곱 나오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분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뭐로 나눠야죠? x로 나눠주는 거죠.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넘어가면 x 빼기 x분의 1은 몇이다? 1이다. 요거 가지고 요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하는 게 아주 멀고도 멀고 험한 길을 가서 아주 도형에서 빡세게 가가지고 구해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뭐 얘를 줬는데 얘를 못 구하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뭐 당연하겠지만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 더하면 되죠? 2만 더하면 되죠. 우리가 다 알겠지만 1의 제곱에다 2 더하니까 몇이죠? 3이죠. 그러면 19 뺐으니까 몇이 되는 거죠? 30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자, 뭐 이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기출 문제 중에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다 어려운 최상위 기출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풀면서 어떻게 응용이 되네? 도형 나오는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보면은 사고는 늘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앞에도 안 됐는데 시스템 푼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념도 안 잡혀있고 기본도 안 되는데 시스템 아예 접근을 못해요. 사고력이 안 늘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수학은 사고력 학문이에요. 수학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1단원을 다 풀어오는 게 센 B스텝은 다 풀어오시고 B스텝까지 다 풀어오시고 라이트 센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안 풀려있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남기를 이제 시연해가지고 이제 집에 못 가고 이제 슬슬. 왜냐면 이제 밀리면 답이 없어요. 뭐 방학 때 내가 좀 봐주기도 했지만 학기 중에는 밀리면은 여러분 못해요.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냥. 망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뭐 센 정도는 풀고 가야지. 뭐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가는 거고 그것도 못하면 뭐 사실은 의미가 있나요? 뒤에 거 들어왔자 잘 이해 못할 텐데 거의. 그래서 최대한 풀어오시고 각각 개별적으로 나는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라이트 땐 하고 다 풀어보시고 나는 더 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나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피해가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아줄게요.